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5.18 기념식을 참석하고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을 하는데 4년 연임제 개헌을 하고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으로 정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개헌을 하면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4년 중임제 얘기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의도가, 숨은 의도가 뭘까요? 지방의원 3선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니요, 지방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이 3선이죠. 구청장, 자치단체장.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3선 금지를 하자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오래 가면 장기 집권하면 그것이 부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인 정권 교체라든가 권력 교체, 그것이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87년 체제 때 전두환 씨가 7년 단임하다가 그리고 87년 체제 때 5년 단임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세게 해놨어요. 네. 세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빼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요구가 많이 있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힘을 많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회의 힘을 빼는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왕적 국회의 힘을 빼야 되죠. 그러면 네. 개헌을 할 때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줘야 돼요. 네. 그런 말 쏙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당선되면. 네. 근데 지금은 개헌에 개최도 안 하다가 갑자기 4년 연임제, 중임도 아니에요. 중임은 어차피 해서 요번에 하고 다음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도 중임이에요. 4년 하고 또 뭐 달아서 하든지 한 번 쉬고 하든지 네. 4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임은 네.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러시아식 아닌가요? 아니, 4년 연임이면 그러니까 4년 한 8년이죠. 네. 8년하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아니 한 번 쉬고. 네, 한 번 4년은 쉬고. 저기 푸틴처럼 네. 그때 다른 사람이 잠깐 했습니다. 네. 누구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옐친하고 그때인데 그 다음에 또 8년 또 하는 거예요. 8년을 한 세트로. 그러다가 이제 또 개헌을 해서 종신집권 총통제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한테 주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보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네. 국회 권한을 훨씬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또 가져가고 네. 이게 민주당이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무서운 것이고 네. 그리고 또 4년 연임제 하는 나라가 많이 있기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가 있고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또 아프리카 일부 여기가 4년 연임제 대통령 연임제 국가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 결선 투표도 또 네.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투표를 했는데 무슨 결선 투표를 또 해요? 아니 결선 투표를 하면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대표성, 정당성을 강화시키죠. 확실한 사람 막 60% 이상 70% 나오니까 그리고 사표 방지 효과가 있고 또 후보자가 연대할 수 있고 한 명이 사퇴해서 누구를 지지하겠다. 또 정책 경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극단적 후보를 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점은 뭐냐면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선거 비용이 네. 증가되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네. 또 서로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네거티브가 강화되고 네. 그리고 군소정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큰 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작은 정당은 다 죽어라.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민주성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이재명 후보가 하냐. 이재명 후보가 정말 4년, 8년 하고 네. 물론 본인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개헌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 출마해. 그러네 또 안 하겠다고 대통령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헌법에 부칙이 그렇게 돼 있고. 아니 헌법을 언급했을 뿐이에요.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시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근데 보세요. 지금 개헌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으로 한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개헌할 때 이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 개헌을 하고 뭐 임기 단축하겠다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영구집권을 넘어서 이재명의 영구집권이 도사리고 있는 개헌안이 아니냐. 엄청 무서운.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모든 걸 다 법도 뜯어 고치고 네.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적 혼란과 비용과 갈등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전혀 다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구를 동원해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적폐청산보다 훨씬 센 네. 그런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보름 남은 이번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검찰의 기소권을 검찰 개혁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도 나눠줘서 서로 견제하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이렇게 기소를 하는 기관들을 여러 군데에 둬가지고 그 사람 이 기소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걸 만약에 경찰한테 주고 공수처에 주고 다 줬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 완전 경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지 경찰공 수사공화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경찰과 검찰이 판을 치는.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억압기제라고 해요. 네네. 경찰, 군, 검찰 국가의 권력으로서 시민,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네. 억압기제라고 하고 하나는 동의기제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억압기제가 상당히 강화되면 그것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권위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경찰이나 이것을 해서 사방에 다 완장을 채워서 하면 네. 그게 뭡니까? 경찰과 검찰에 완장 채워서 본인들이 영구집권을 하면서 그럼 저기 권력기관들이 누구한테 복종을 하겠어요? 결국 민주당한테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근데 그렇게 발상인 하면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막 저항해서 네. 과거에 6월 민주화 운동처럼 그렇게 해서 저항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이제 걱정이 되고 네. 그때와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하겠다. 네. 그것이 독재도 합법적으로 하겠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대통령이 공포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치가 그렇게 해서 총통제를 만들어서 총통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이 나치 모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큰 것이 지금 김상욱 의원도 뺏어갔죠. 보수 인사들 많이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석을 넘겨가지고 개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에 가고 그리고 이제 또 기본소득이라든가 공유제 이런 걸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경제 방식을 도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유 그것뿐만 아니고 재산권까지도 국가한테 뺏길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사태가 올지 뭐 예측이 안 됩니다. 뭐 감사원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원 자체를 대통령 옹호 세력이라고 폄하를 했어요. 이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감사원 나름은 동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브레이크 이쪽들이 이제 브레이크 건 게 뭡니까?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면서 대통령 편을 든다. 그 다음에 뭐 특정 정당 편을 든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네. 과연 감사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나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검찰이라든가 재판 같은 것도 지금 다 지금 참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 방탄하겠다고 이재명 방탄하겠다고 수시로 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100만 원 벌금 받으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거 기준을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를 않나. 네. 허위사실 공표해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허위사실 공표해서 행위와 인식이 있는데 행위면은 그 문제가 생기니까 행위 조항을 또 빼겠다고 그렇죠. 개정안을 내지를 않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런 당의 대통령까지 배출을 해준다면 지금 개헌해서 연임제 만들어서 종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의원이 뭐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 뭐 이런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해찬 의원도 계속 뭐 민주당이 20년 집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20년 집권이 아니라 영구 집권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소리 소문도 없이 법을 바꿔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 이 집단에 의해서 그냥 사회주의, 통제국가, 권위국가가 되느냐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느냐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 5천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배급받아야 되는 사회가 될런지 베네수엘라 사태를 봐야 되고요. 지금 프랑스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네. 한 달 사람들이 이게 생활비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하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는 샴푸와 치약도 아낀다고 합니다. 먹는 거 줄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럽 국가 경제가 이렇게 지금 거덜나고 있는 게 좌파 정권들이 집권을 해서입니다. 독일 그 잘 나간다는 독일 메르켈을 그렇게 칭송했지만 메르켈 집권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전 다 없애가지고 지금 에너지 비용이 천정부지로 전기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마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겪어봐야 아는 건데 근데 겪어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70, 80 막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극복하는 데가 50년, 100년 가도 극복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년대 보릿고개 시대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굉장히 이 말 자체는 상식적으로 보이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일가를 공격하기 위한 각종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 합의가 안 되는 그리고 향후에 돈 먹는 하마 같은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양국관리법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다수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의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라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거부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혁신해야 될 부분들 언급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상식과 합리와 양심에 기반해서 개선안을 던지는 거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감사원의 개혁이든 검찰의 개혁이든 대통령 거부권 문제든지 모두가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금 개혁하겠다. 한마디로 길드 정권 잡아가지고 이런 독립적인 기관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식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뭐 판사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대법원이 잘못하면 대법원을 탄핵시키겠다고 그러고, 대법원 구조를 개편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보복 입법이죠. 모든 것을 다 본인들 마음대로.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이 잘못된 건데, 네. 그것은 그때 당시 국민의힘 또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글로 쏠려서 180석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정당이든 150석을 넘기면 정말 횡포화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또 선거가 있으면 어떤 특정 정당을 과반 이상을 주지 맙시다, 우리. 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당 독재가 되면 그것이 독재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언론과 민주당에서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흔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강하게 방어를 했죠.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어떻습니까? 김계리 변호사까지 뭐 이제 막 흔드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다. 그동안의 검증된 노력과 능력으로 앞으로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망상에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뭐 이제 그 어떤 한동훈 대표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김계리 변호사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입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법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거기에서 대척점에 있는 네. 대통령을 탄핵시킨 한동훈 특히 한동훈 대표 지금 엄청 사이가 안 좋고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굳이 또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런 또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선거에 큰 도움은 보름 정도 참고 있다가 나중에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또 이런 걸 또 받아 쓰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걸 받아 쓰고 싶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싶어 하는 게 언론인데, 그래야 기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왜 갑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통령 재판이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계리 지금 보수 진영은 전부 다 빅텐트를 쳐서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하면서 나름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조직,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된 그 조직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과 관련해서 또 나름의
지금 뭐 보수는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혀야죠. 이게 다 껴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쪽이 계속해서 자유통일당 정광훈 후보랑 뭐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뭐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둥둥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절연, 이것도 지금 그 선거운동에 합세하는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김계리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연계를 짓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똑부러지게 한마디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같은 극우 세력과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거든요. 네. 이 김문수 후보는 당원 투표를 떠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통당이 당을 망치고 있는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놀랍다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반과 국민의힘 당원들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1등으로 선택이 됐고, 그 외연에는 뭐 자통당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합법적으로 또 국민의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걸 뭐 김문수 후보가 마치 자유통일당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뭐 자유통일당을 자꾸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유통일당이 극우입니까? 자유통일당이 무슨 총칼을 들었습니까? 뭐 폭력을 조장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통일당은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야 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자유 통일로 해서 저 북한의 불쌍한 종교적 자유도 없는 우리 동포들 구해야 된다. 이게 자유통일당의 핵심 당이 지금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근데 무슨 극우입니까? 혼자서 그냥 극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동훈 대표 뭐 계속해서 조건들을 내걸었었어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손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극우 세력과 손절, 뭐 이런 발언을 운운하다가 지금 결국 선대위의 공식적인 직함은 맞지 않고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지 유세를 다니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자기 하고 친한계 의원들, 부산 수영의 정연욱 의원의 네. 지역구인 광안리 가서 유세하겠다. 그 다음에 충청도 청주인가? 거기 또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청주 가서 유세하겠다. 네. 그 다음에 당내 이제 박정화 의원이죠. 원주인데 네. 원주 가서 유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 지역에 그냥 혼자 다니면서 그냥 내 지지세를 과시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다니는 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 세과시하고 면피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하든지 그거에 따라 또 다르고, 지금 한동훈 후보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한 10년 동안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 총선 참패하고 대표 나오지 말고 외국으로 갔다 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면 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기간에 유세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죠. 그래서 대표에 못 나옵니다. 나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나오기 위한 사전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숟가락을 하나라도 더 놔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도와주는 네. 것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이분들도 뭐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실망하고 투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지자들도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주에 당대표를 나오든 뭘 하든 그건 네네. 그때 가서 평가할 일이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극자까지 않아도 아무도 극자를 껴안는다고 비판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극우도 아닌 무슨 그 특정 정당을 자꾸 극우몰이를 하는 거, 당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진보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당은 이기는 정당이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 본인들하고 왜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리저리 코치하고 자기들은 네. 잘하라고 하시고 네. 이번 대선에 패배하면 네. 민주당도 분당이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를 올바로 세우려면 이번 대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힘을 요만큼씩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속 추월을 하고 있어요. 그 남의 정당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본인들 토론회 준비나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